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은 뭐 도시전설이나 나폴리탄 괴담은 아니고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좀 흥미로운 게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상성욕증 모음인데요. 이 성욕이라는 게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동물로서 당연히 있는 겁니다. 번식의 욕구와도 연관이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성욕 외에 이제 이상성욕, 다른 거에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길래 같이 한번 보려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학 사이트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DC 인사이드에 있는 한 글인데 몇 개 검색해 보니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엔 뭐 사실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다수는 일단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바시오필리아입니다. 보행장애인 기호증이래요. 교정기나 깁스를 했거나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왜요? 왜? 난 이게 궁금하다. 왠지 실제 있긴 한 거야 이게? 실제로 있긴 하네요. 네. 아바시오필리아. 1990년대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그런 이상 성욕이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에게 더 성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왜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오늘 알아보는 시간에서는 뭐 비난이나 비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알아보는 거니까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어쿠스티코필리아, 음향기호증입니다. 음악이나 신앙송, 대화하는 소리 등의 청각적인 요인에 따라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기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적인 소리,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대화, 마차의 종소리, 고양이의 울음소리 등등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인 소리에서 성욕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적당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다 알아보는 것들은 정말 의외의 것들에서 아마 성욕을 느끼는 것들이겠죠. 글쎄,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있으니까 남자보다는 좀 여자분들이 좀 더 청각에 예민하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속설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감이 아예 안 되진 않는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아크로필리아도 있습니다. 고소기호증이라고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아니고 고소기호증.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이래요. 진짜? 진짜 있네? 아크로필리아는 높이에 대한 사랑 혹은 성적인 맥락에서 높은 고도나 높이에서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있을까? 높이 올라갔을 때에 느껴지는 어떤 쾌감이 있나? 근데 생각해보면은 잘은 몰라도 뭐 놀이공원 이런 데에서도 결국은 높은 곳에 갔다가 약간 떨어질 때의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놀이공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아예 이상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적 쾌감을 얻는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음도 있습니다. 아크로토모필리아래요. 아크로토모필리아는 신체 절단 기호증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절단될 때 성적 쾌락을 느끼는 증후군이래.
아니, 절단되는 건데도? 잘리는 건데? 진짜로? 왜? 아크로토모필리아는 그리스어에서 아크로토스가 머리를 자르는 이란 뜻이고요. 필리아는 사랑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절단된 사람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성도착증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자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절단된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는 거군요. 진짜? 아크로토모필리아는 팔 절단된 사람보다 다리가 절단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양쪽 팔이 절단된 사람보다는 한쪽 팔만 절단된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기도 한대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구나. 내 팔이나 다리가 다 잘리는 것도 좋은 거야? Holy shit.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아갈마토필리아, 조각기호증입니다. 조각이나 인형이나 마네킹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대표적으로 피규어에 이상 성욕을 보이는 오타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난 이거 싫은데. 저는 인형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유치원 때부터 엄청 싫어했어요. 그냥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기괴한 느낌?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싫었거든. 근데 오히려 조각상이나 마네킹이나 인형 같은 걸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군요. 맙소사.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는 이걸 왜 무서워했냐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막 관절 이런 게 막 꺾여 있잖아, 인형 같은 게 보통. 물론 이제 적당하게 잘 돼 있는 애들도 있는데, 아기들이 가지고 놀다 보면은 막 팔다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꺾여 있잖아. 그걸 보면서 약간 사람의 모습을 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징그러웠어. 그리고 옛날에 공포증 알아보는 시간에도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인형이나 마네킹을 싫어하느냐. 이 옷가게나 이런 데에 마네킹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상체 하체가 다 붙어 있지 않고 하체만 없다든지 하체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옷가게 가면 있잖아. 근데 그게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게. 왜냐면 사람이랑 비슷한 등신대니까 비율이나 이런 게 똑같은데 신체의 일부만 딱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싫었는데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좀 납득은 안 가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냥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아고라필리아입니다. 공공장소처럼 사람들이 있는 야외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증후군이래. 밖에서 누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넓고 탁 트인 공간, 군중 또는 공공장소에 대한 사랑이나 매력을 말합니다. 혹은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나 노출에 대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도 아고라필리아라고 합니다. 스릴 아닐까요? 스릴? 누가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오는 약간 짜릿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되게 싫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음, 아르고필리아입니다. 고통기호증입니다. 통증을 경험할 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마조히즘과 상통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맞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나 맞는 거 너무 싫은데 맞는 게 왜 좋을까?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조히스트 이런 거 있잖아. 메저키스트라고 하나 요즘은? 어쨌든 그거
가끔 이제 인터넷이나 개그 요소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맞으면은 더 때려줘 막 이러는 거 있잖아.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 맞는 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짜릿하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약간 좀 내가 억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위압감에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만, 어쨌든 뭐 다음은 알토칼시필리아입니다. 신발에 집착하는 페티시즘이래요. 신발 자체에 성욕을 느끼거나 하이힐 등에 밟히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신발에 페티시즘을 느낀다고? 발도 아니고? 일단 알토칼시필리아를 검색했을 때 알투스는 높다는 뜻의 라틴어고요. 그리고 필리아는 이제 기호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이힐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봐. 하이힐에 대한 성적 매력을 포함하는 페티시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이힐은 남자가 주로 신는 신발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자가 바로 떠오르는 어떤 신발 중에 하나고, 하이힐이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 하이힐을 신으면 되게 뭔가 여성적 매력이 더 도드라지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것도 공감이 좀 안 돼요. 왜냐면은 가끔 이제 막 또 웹툰이나 만화 이런 데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코믹한 장면에서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한테 밟히는데 남자 캐릭터가 더 밟아줘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이힐에 밟히거나 신발에 밟히면 되게 아프잖아. 게다가 하이힐은 이거 뒤꿈치 이거 죽어. 잘하면 이거 살 뚫릴걸?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와도 나는 솔직히 좀 공감이 안 됐음.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다음은 안드로미멘토필리아래요. 성전환자 기호증. 트랜스젠더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젠더 감수성 이런 건 좀 뭐 차치하고 그냥 저 개인이니까요. 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자가 좋지, 성전환된 여자라든지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존중은 합니다만 뭐 좋아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나 너무 싫어. 나는 개인적인 기호니까 양해해 주세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특정적인 뭔가 요즘 젠더 감수성, 젠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말 한다? 아니 지금 성차별적 발언 하시는 건가요? 트랜스젠더도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막 되게 싫어한다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아니 그럼 당신들 의견은 고귀한 의견이고 내 의견은 저열한 의견인 거야? 당신들의 의견도 존중을 받길 원한다면 내 의견도 존중받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말하는 건 정상 비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트랜스젠더인 사람이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도중에 바뀐 사람은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내 의견도 존중받고 싶다, 싫다고 말하는 용기를 응원받고 싶다. 존중은 합니다. 저도 제가 그냥 별로라는 거예요. 다음 아마우로필리아, 암흑 기호증이라고 합니다. 눈을 가리거나 혹은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시각적인 걸 제했을 때 다른 청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아니 후각적인 요소 이런 게 더 발현될 수밖에 없잖아. 시각이 제한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더 짜릿한 감각적 쾌락이 좋은 거 아닐까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공감이 되긴 된다. 왜인지 저는 딱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다음으로 아포템노필리아, 신체를 절단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이런 건 너무 공감이 안 된다. 내 걸 자르는 거예요? 건강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는 질환이래. 신체 통합 정체성 장애의 한 일종이라고 합니다. 에? 아포템노필리아는 직역했을 때 자기 절단 도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건가 봐. 훼손되지 않은 자신의 육체가 불완전하다고 느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고 싶은 욕망을 갖는 정신증을 말합니다. 주로 사지를 절단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환자들은 주로 오른쪽보다 왼쪽의 사지를 절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왼쪽 신체를 관장하는 우측 측두엽의 비정상적 기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착증을 가진 환자 중에 몇몇은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한대요. 야, 미쳤다. 내 걸 내가 어떻게 잘라요? 왼팔 막 자르고 이러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잘잘못을 가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다라고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넘어갈게요. 공감은 되지 않네요. 다음, 아라크네필리아, 거미 기호증입니다. 거미와 접촉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거미가 내 몸에 올라와 있다든지 팔 위에서 막 기어다닌다든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Oh my god, Jesus Christ. 그러니까 거미를 좋아하는 거랑은 다른 거야. 그죠? 거미 좋아하는 거랑 다른 거죠. 아라크노필리아는 거미류, 그러니까 거미, 전갈, 진드기 등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지? 근데 이제 거미 좋아하는 거랑 거미를 보면서 성욕을 느끼는 건 다른 얘기니까 전 거미 좋아하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거미는 좋아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멋있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갑각 절지 그 특유의 카리스마가 있긴 해. 근데 이제 성욕을 느끼는 건 다른 얘기죠. 그거랑. 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다리의 개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일반적인 동물은 팔다리 다 합해도 4개밖에 안 되는데 거미는 8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들 중에서도 거미랑 뭔가 센슈얼한 그런 게 합쳐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롤도 앨리스라고 하는 거미 캐릭터가 있는데 되게 섹시한 캐릭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되게 많죠. 근데 이런 류의 그런 건 되게 많지 않나요? 언더테일에도 거미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귀엽고 뭔가 예쁘고 이런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왜 있겠어? 결국은 거미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묘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거부감이 없게끔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해화랄까?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잘은 공감 안 됩니다만 다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쁜 다리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다리가 8개나 있다. 그러면 8배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도착증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 거미도 별로 안 좋아해서 공감이 잘 되진 않아요. 어쨌든 다음, 아스피시오필리아, 질식 기호증입니다. 질식을 당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건지는 알 것 같긴 해. 이거는 왜냐면은 옛날에 그 기절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절놀이. 예. 이게 옛날에 유행했었어.
우리나라에도 한때 유행했었어. 내가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을 졸라.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기절할 때에 이 정신을 잃을 때에 엄청난 쾌감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병원 실려간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기에서 오는 신체적 어떤 호르몬적 반응에서 오는 쾌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배반감이 있잖아. 사람은 누구나 그 에로스적 감정과 타나토스적인 감정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에 대한 의지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상 죽음은 생보다는 좋지 않은 것,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깔려 있잖아. 근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음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성욕적인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저는 공감 안 되지만 저는 뭐 목 조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음, 어타고니스토필리아. 무대에 오르거나 카메라에 찍히는 등 대중에게 노출될 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야, 보통은 싫어하지 않나? 그죠? 보통은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무대에 오르거나 뭐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죠. 많지. 근데 여기는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거니까 이건 약간 좀 좋아하는 거랑 다른 얘기잖아. 그래서 공감이 되진 않는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연예인 해야 되나? 잘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대요. 다음, 어타세시노필리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 이거네.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생명이 소중한 거잖아. 근데 이걸 잃을 수도 있다. 여기서 오는 그 리스크와 동반되는 그에 상응하는 양의 쾌감, 이거일 것 같아. 그 도박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박 그거 돈 안 걸고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졌을 때 잃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재미있는 거야. 도박이라는 것도. 모든 놀이들도 마찬가지. 내가 졌을 때 엉덩이 맞기 빵을 했어. 뭐 축구 이런 거 할 때 내가 지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성욕을 느끼는 거,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목숨이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걸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뭐 공감이 아예 안 되진 않는다. 다음, 어토자네인의 필리아.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자신이 남자가 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성적 쾌락을 탐하는 증후군이래요. 그러니까 여자인 사람이 남자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자기 남성애라고 한대요. 그래요?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반대도 있을 것 같아. 그지? 남자인데 자신의 몸이 여체가 됐을 때에 그걸 상상하는 성적 쾌감도 있을 것 같아. 왜일까?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남자 중에서도 여성스러운 분들이 있지만 여성분들 중에서도 남성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 특히 연예인분들, 이런 사람들은 잘생쁨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잔데 남성적인 매력도 있어서 되게 남자같이 옷을 입거나 했을 때 되게 더 뭔가 매력있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오는 뭔가 쾌감 이런 걸까? 잘은 모르겠어. 공감은 안 돼.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오늘은 뭐 그냥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잘잘못을 가리진 않겠습니다. 다음, 오토네필리아입니다. 어린아이를 흉내내는 데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기저귀를 입거나 우유병을 빠는 등의 행동을 보인대. 그러니까 내가
기저귀를 차는 거야. 그리고 밥 먹을 때 그 우유 거기다 담아가지고 먹는 거지. 야, 왜일까? 그 왜 있는 거야? 유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 근데 확실한 건 그건 있는 것 같아. 기저귀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사람은 사회화를 겪으면서 가장 먼저 깨치는 게 배변에 대한 철이잖아요. 배뇨와 배변에 대한 철이. 근데 기저귀는 그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규범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배뇨와 배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 헤침으로써 거기서부터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럴 것 같아. 기저귀가 아마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해방감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어토필리아. 자기 자신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나르시즘과 상통합니다. 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자기 위안을 하는 등의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거야. 야, 이거는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자기 애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나니까 그냥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잘 이끌고 다녀야지 이 생각하는 건데 거울을 볼 때마다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이런 느낌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참 독특하네. 근데 사실 자기를 싫어하는 감정보단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딴 건 몰라도. 다음 바이스토필리아입니다. 낯선 사람을 공격하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는 것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아까 그거랑은 반대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거인 거죠? 가학증에 가까운 거죠? 아 근데 이것도 공감 안 됨. 그러니까 피학증도 공감이 안 되지만 가학증도 공감이 안 됨.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성범죄 같은 뉴스를 볼 때 그 되게 막 심한 폭력을 가하고 피해자가 저항을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잖아요. 난 그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 난 둘 다 불가능한데 어쨌든 둘 다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미안함이 없나? 이거에 대해서 이거 좀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욕이 들끓어서 성범죄를 저지른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사람이니까. 근데 남을 폭행해가지고 때려 눕히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잘 모르겠네요. 다음 크레마스티스토필리아. 네. 크레마스토스필리아. 이거는 도난을 당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래요.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갔어.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야? 대단한데? 난 누가 내 물건 가져가면 못 참는데. 그죠? 신기하다. 강도를 당함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이상성애의 일종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크렙톨라그니아? 이건 절도증이래요. 물건을 훔칠 때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봐봐라. 물건을 훔칠 때 쾌감 느끼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범죄잖아.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걸 훔쳤을 때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이득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쾌감을 느낀다? 이건 내가 알겠다 이거야. 근데 누가 내 걸 훔쳐가는 데에서도 쾌감을 느끼는 건 공감이 안 돼. 왜일까? 약간 글쎄. 아니 누가 내 걸 훔쳐가는 거를 좋아할 순 있어. 근데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건 다른 거잖아. 누가 내 휴대폰을 싹 뺏어갔어. 근데 거기서
뭐 이러는 거인 거잖아. 그러면 공감이 안 되네요. 다음 코리오필리아. 춤을 출 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와 진짜로? 이런 분들은 클럽 맨날 가겠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그거랑 연관돼 있을 것 같아. 이 춤이라는 게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춤을 춘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뭐 공공장소에서 춤을 춘다, 다 안 된단 말이야. 춤이라는 행동은 특정적인 스테이지나 혹은 아무도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춤을 출 때 이 어떤 도덕적 벽을 허문다는 어떤 쾌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평상시에는 허용되지 않던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라는 데에서 쾌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고, 다음 크로노필리아. 특정 연령대의 사람에게만 성욕을 갖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래도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선 그나마 공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연상 좋아하고 연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난 무조건 연상밖에 안 돼, 연하밖에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근데 조금 더 그렇게 봐야 되나 보다. 꼭 24살, 25살 이 사이만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가 봐 이거는. 그러면 또 공감이 안 되네요. 근데 할리우드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분이 여자친구가 25살 이상이면 안 만나는 그런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이거의 한 일종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클라우스트로필리아. 밀폐 기호증입니다. 좁은 공간이나 밀폐된 곳에 갇히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 이거는 폐소공포증이랑 완전 반대네요. 이런 분들은 갇힐수록 좋아하는 거네. 그런 어둡고 밀폐된 곳에. 난 무서운데. 근데 이게 잘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밀폐된 곳, 좁은 공간, 이런 곳들이 보통 인적이 드물고 또 이 산소 같은 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좋자고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뭔가 변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다음 코프로필리아. 분변 음욕증입니다. 상대의 분뇨에 마음이 끌려서 그 배설물을 심취해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배변하는 광경을 보거나 만지고 장난하는 행위 등으로 성적 쾌감을 얻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만지고 싶어? 타인의 분뇨 이런 걸 만지고 싶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것도 그거의 일종인 것 같아. 이 터붓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 사회생활을 할 때 더러운 것, 만지면 안 되는 것.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깼을 때, 깨버리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도덕적 배반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다크라이필리아. 우는 행위나 눈물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Jesus Christ. 울 때 성적인 어떤 그런 걸 느낀다고? 울 때? 여기 써있네 진짜. 눈물이나 흐느낌으로 인해 흥분되는 성 도착증의 한 형태입니다. 근데 내가 우는 거야? 남이 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별 영화 이런 거 보면 큰일 나겠네? 안 되겠는데? 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뭐야? 어떤 감정적으로 응어리진 것들이 탁 해소가 될 때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도 이제 카타르시스의 한 일종이란 말이죠.
내가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상황과 감정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겪고 해결하고 이런 걸 우리가 봄으로써 약간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운다는 행동은 사람의 어떤 뭐랄까 심정적으로 가장 격한 것이 해소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 화내거나 웃거나 이런 건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 때 스트레스가 팍 풀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못 엇나가면 우는 것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게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하냐. 아이씨,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네. 알면 안 되는 걸 자꾸 알아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다음. 덴드로필리아. 나무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야, 나무에? 왜요? 나무가 뭐 했어요? 나무가 좀 야하게 입었나 옷을? 왜 나무를 보면서 그걸 느껴? 검색해보자. 이거는 말도 안 돼. 와, 진짜 있어? 나오네 진짜로. 덴드로필리아라고 합니다. 나무에 대한 사랑을 일컫는데요. 때때로는 나무에게 끌리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는 성도착증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접촉으로서 나무에게 흥분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남근의 상징으로서 나무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야, 왜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동을 할 때 성적 쾌감이나 오르가즘을 얻기 위해서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나 과일을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나무나 줄기에 구멍을 뚫어서 음경을 삽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 하면은 성욕,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Jesus Christ. 그렇구나. 이게 자신의 성적인 욕망이 해소됐던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이제 성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네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야,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어. 나무가 크니까 압도감이 있잖아. 압도되는 그런 위압감에서부터 오는 어떤 저항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힘에 대한 쾌감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 물론 그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 놀랄 노짜네요 진짜로. 다음. 도라필리아. 특정한 타입의 의류나 가죽 제품에 집착하는 패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특정적인 가죽을 좋아한다고? 도라필리아는 동물 가죽, 털, 가죽의 냄새와 감촉에 대해서 성적인 흥분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 가죽이,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 살갗은 연약하지만 동물이나 혹은 이제 무드질된 그런 동물의 가죽은 단단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뭐랄까 스터본한 뭔 느낌인지 알죠? 되게 튼튼하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안정감?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감은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혹시? 약간 그 개그 만화나 아니면 웃기는 그런 거 할 때 가끔 이제 복장 같은 거 가죽으로 된 거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 거기서 되게 막 뭐랄까 보통 고문하는 사람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 성적인 고문을 하는 사람이. 그게 이거랑도 연관돼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죽하면 튼튼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뭔가 짜릿함이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네요. 다음. 디스모포필리아입니다. 기형아나 건강이 나쁜 쇠약한 상대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근데 이거가 지금 읽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게 한 끗 차인데, 제가 옛날에 공포증 알아보는 시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디스모포포비아가 있었어. 거의 비슷한데 뭐냐면은 외모에 대한 아주 심한 강박이에요. 그래서 못생기거나 자신의 미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을 디스모포포비아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반대네요. 디스모포필리아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좋다는 거죠. 글쎄, 왜일까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알아본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다 그거인 것 같아. 적정한 선이 있잖아. 사회적으로 규범된 선. 그거를 내가 넘고 있다라고 하는, 선이나 벽을 깨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는 도덕적 배반감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형하거나 뭐 신체적인 뭔가 장애가 있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 막 추해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끌려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선을 넘고 있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오는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어서 에메토필리아, 구토기호증입니다. 사람의 구토에 성적 흥분을 느껴서 남의 구토를 먹거나 구토를 하면서 자기 위로 행위를 하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때 봤어. 에메토포비아가 있었어. 그거는 구토에 대한 공포증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내가 구토감을 느끼는데 토할 곳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토하는 모습을 남들이 보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에메토포비아였거든. 근데 이건 반대야. 토를 좋아하는 거야. 왜? 왜 좋아해? 더럽잖아. 모르겠다. 오늘은 잘잘못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네. 다음 에로토포노필리아. 에로토포노필리아.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미친놈이네요. 이거인 사람들이 아마 사이코패스거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법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걸 내가 저지르고 있다라는 데서 오는 강렬한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잡아 쳐넣어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사람들은.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뭐 교화가 될 만한 범죄가 있는데 그게 아닌 범죄들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흉악범이야.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뭐 연쇄 뭐 성폭행범이야. 난 이런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 봐. 교도소에 넣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도소가 아니라 캐비닛 같은 교도소 있잖아. 그러니까 옷장 정도의 크기의 교도소에다가 넣는 거야. 각 방으로. 거기에는 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의자 같은 거 있죠. 의자 같은 거. 근데 약간 비껴 있는 의자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내 몸을 갖다가 기댈 수는 있지만 앉을 수는 없는 정도의 구도의 의자인 거지. 그런 게 하나 있고 갇혀 있는 거야 그대로. 난 그렇게 놔야 된다고 봐. 편하게 두면 안 돼요. 교화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왜 독방에다가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다 박탈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박탈 당해야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죽음을 갈망하게 만들어야 돼. 오히려 미치겠는 시간을 30년 40년 보내게 만들어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과했나요? 괜찮아요. 과해도 돼요. 네. 내 의견이야. 요즘에 교도소에서 뭐 에어컨을 트네 마네 이런 얘기 때문에 가끔 인터넷에 막 올라오던데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도 지금 에어컨이 없어요 방에. 에? 나 같은 소시민도 에어컨이 없어서 못 튼다고. 근데 무슨 에어컨을 틀어 교도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다음 포미코필리아, 곤충 기호증입니다. 곤충이 몸에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곤충에게 물리거나 쏘이는 곳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Shit. Holy shit.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 이건 왜일까? 왜 있는 걸까? 내가 보기엔 곤충이 되게 작잖아요. 인간에 비하면 정말 몇천 배 작잖아. 이런 작은 생물체가 내 몸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할 때에 느껴지는 어떤 배반감? 네가 감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그만한 녀석이 나를 물거나 쏜다. 여기서 오는 그 느낌 있잖아. 배덕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너무 싫은데.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옛날에 썰 한번 푼 적이 있었는데, 그 임병장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같은 22사단이어가지고 임병장 잡으려고 민통선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임병장 사건 뭔지는 아시죠?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14년인가? 그때다. 그때 그 사람이 한 5명인가 죽이고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갔다가 민통선이니까 민간인이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산이 있었어. 산에 내가 올라가서 이제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어요. 여기 혹시 임병장이 지나가나 안 가나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엎드려 쏴 자세로 숨죽이고 있는 거야. 내가 움직이면 안 돼. 큰일 나지. 움직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다 실탄 장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치겠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엎드려 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땅바닥에 철푸덕 엎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 쪽에 거기가 무슨 개미굴이었나봐. 불개미굴? 막 이런 거였나봐. 진짜 보통 개미가 아니라 진짜 아팠어. 미치겠는 거야.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참았죠 그냥. 예. 그랬는데 너무 싫었거든요 그 기분이. 근데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공감은 안 돼. 지금까지 나온 거 다 공감 안 돼요. 다음 인펜토필리아, 유아성애입니다. 0세에서 4세가량의 유아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 미친놈이죠. 다음 페도필리아, 소아성애입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다음 히비필리아, 사춘기 정도의 아이들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다 잡아 쳐넣어야 됩니다. 다음 에피보필리아, 사춘기 중후반 15세에서 19세 사이 가량의 아이들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라고 하는데 다 조져야죠. 아 진짜 장난 아니고. 어떻게 하지?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애기니까 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 당하는 건데 그게 너무 싫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비속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빠따 쳐야 됩니다. 네, 빠따 쳐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어쨌든 그렇고 제론토필리아도 있습니다. 노인성애,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그냥 특정적인 나이대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게 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대상이 좋을 수 있어. 대상이 근데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죠. 20살 초반일 수도 있고 뭐 30 중후반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가 31살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나이 때만 좋다는 게 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다음 고니필리아. 여성의 무릎에 대한 패티시즘입니다. 무릎에 대한 패티시즘이라고? 에? 왜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거일 것 같긴 해. 나는 그게 있거든요. 그 제 무릎을 볼 때나 제 발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냥 가끔씩. 그러니까 이제 사람 얼굴도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생겼냐? 이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에 느낌의 변형이 아닐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김새랑 뭔가 다르게 이상하게 생겼네? 거기서 오는 어떤 기이한 쾌감? 이런 게 아닐까? 잘은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헤마토필리아도 있습니다. 혈액기호증이래요. 혈액기호증. 피가 흐르는 것을 보거나 상처를 내서 피를 흐르게 하거나 피를 마시는 등의 행동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증후군이래. Holy shit. 이거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뭔가 상처를 낼 것 같아서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왜일까? 피는 위험한 거잖아.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밖에 나왔을 때 느껴지는 어떤 이형성에서 오는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히에로필리아. 십자가나 마리아상 같은 종교적 상징이나 신성한 물체의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그러니까 왜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성물이잖아. 신성시 되는 대상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걸 내가 뭔가 어떻게 더럽혔을 때 느껴지는 어떤 배반감, 여기서 오는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를 못 하겠어. 다음 호도필리아. 새로운 곳을 여행하거나 낯선 곳을 방문했을 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야, 대단한데? 야, 이번에 여름에 강릉 여행 한번 가자. 강릉 도착. 이런 거야? 강릉. 이런 건가? 공감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거나 여행을 갔어. 낯선 곳에 갔어. 기분 좋을 수 있어. 그건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거랑 성욕을 느끼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미치겠네. 이런 게 왜 있는 거지? 다음 호미필리아. 호미로필리아. 네. 설교 기호증입니다. 연설을 듣거나 연설을 하는 것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거래요. 와, 진짜로? 왜 있는 거예요? 성적인 걸 느낀다고? 설교를 들었을 때? 야, 이런 사람들은 그럼 그거겠네? 잔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하겠네. 아니면은 테드 강연 같은 거 찾아보고 막 그러겠네.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그거인 것 같아. 설교를 듣는다. 그 행동이 보통은 이제 어떤 큰 강당에 가서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배울 것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이 올라가서 강단에 나에게 뭔가 말을 하는 거. 여기서 오는 그 서라운드 되는 위압감이 있잖아. 거기서 뭔가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어디인가 강단에 올라가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뭔가 아른 체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데에서 오는 압도감, 내가 이들보다 위에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오는 성적인 쾌감이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다음 호모필리아. 동성애입니다.
동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그나마 정상적인 게 나왔네. 그나마. 예.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동성애자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존중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마음 쓰이는 거는 그 동성애라는 것을 정상의 어떤 그런 걸로 봐달라라고 강압적인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가 좀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인류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행동이잖아, 동성애라는 것은.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결국은 동성애자들만 가득하게 되면 전 지구가 재생산도 안 되고 그냥 멸종이잖아. 그게 자연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린 자연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아님 지금 동성애 비하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존중한다니까요. 존중해요. 근데 그러면은 좋아하는 당신들의 성향도 존중해 줄 테니 좋아하지 않는 내 성향도 존중해 주세요. 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게. 그래서 존중은 합니다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고요. 또 이거 댓글창에 불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음,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연쇄살인마와 같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 야, 적당한 범죄자가 아니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그런 거래요. 근데 이거 모르긴 몰라도 그거일 것 같아. 일단 스톡홀름 증후군의 한 일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범죄자를 옹호하는 그 인질들에 대한 그거인 거잖아, 그 증후군이. 그런 느낌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걸 어긴 사람이 있다 라면은 굉장한 강자처럼 느껴지잖아. 법 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거기서 오는 어떤 위압감에 성적인 흥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공감은 당연히 안 되고요. 다음, 하이그로필리아. 눈물, 타액, 땀, 소변, 배변, 정액, 질액 등 신체 분비물의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나는 땀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전 제 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땀이 되게 많아가지고 공감은 안 되네요. 다음, 크렙토필리아. 아까 알아봤던 거죠?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에 쾌감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도덕적인 그것을 반했다는 거에 대한 쾌감, 그리고 물질적인 이득이 나한테 온다는 거에 대한 쾌감. 그 두 가지. 그래서 알긴 알겠다. 근데 도둑질을 당하는 거에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거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크렙토필리아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긴 된다. 다음, 클리즈마필리아. 관장 기벽증이라고 합니다. 관장을 하는 것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그러니까 대장을 비우는 행동을 관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술이나 뭐 수술 같은 거 앞뒀을 때도 꼭 관장을 하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거랑 별개로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에도 관장을 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일 것 같아. 그러니까 배변 활동은 자연스러운 거잖아. 누구나 화장실에 가서 이제 배뇨나 배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행동이란 말이야. 그 요의가 느껴지고 변이가 느껴져서 화장실에 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관장은 이제 비자연적인 행동이죠. 내가 스스로 변이를 느끼지 않음에도 변을 보게끔 하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신체적인 활동을 내가 컨트롤했다는 거에서 오는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대장 쪽이 그 전립선이랑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배변 활동을 할 때 시원하잖아요. 거기서 쾌감이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 강제적으로 내가 전립선을 자극시켜서 쾌감을 얻게 되는 것도 이 클리즈마 필리아의 한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제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덧붙여서 말하는 설명은 그냥 그런 거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다음 락토필리아. 수유를 해주거나 수유를 받음으로써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입니다. 여성 락토필리아의 경우에는 모유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임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 마이 갓. 근데 나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건 이제 덧붙여서 말하는 그냥 말인데 되게 신비한 일인 것 같아. 그 임신을 해서 모유가 나오는 그 행동이 되게 신비하지 않아? 되게 성스럽잖아요. 되게 뭔가 이게 성이 성적인 성이 아니라 신성하다 할 때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모유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상할 게 없는데 임신한 다음에 이제 모유가 나오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임산부분들이나 어머니 분들 정말 다 너무 신비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솔직히 난 내가 여자면은 임신을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산에 대한 고통이 일단 첫 번째로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내 몸이 어떻게 바뀐다는 데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신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적 쾌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군요. 다음 리키도필리아입니다. 리키도필리아. 성기를 액체에 담금으로써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이래요. 어디에 담글라고? 어디에? 물은 아니겠죠 설마. 네. 물보다 뭔가 점도가 더 있는 액체가 아닐까. 일반적인 물은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기본적으로 이 성기라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색다른 환경에 노출시킨다 라는 데에서 오는 어떤 배반감에서 오는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 메이시오필리아. 임신한 여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어떡하지? 어떡해? 이건 범죄에 가깝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갈수록 할 말이 없어진다 이거. 다음 매크로필리아. 거인 기호증입니다. 거인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이거는 아마 반대도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거에서 성욕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그거일 것 같아. 사람은 원래 내가 갖지 못한 것에서 동경과 어떤 이상 같은 걸 갖게 되잖아요. 나랑 내 여자친구랑 뭐 손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거기서 오는 뭔가 위압감이나 압도되는 감정이 있잖아. 그런 거에 한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보통 막 여성분들 중에서 키 큰 거 좋아하시고 막 몸 좋은 분들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유달리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난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경과 어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여자여도 그럴 것 같아. 저는 이제 멸치 비실인데요. 저는 이제 뼈와 가죽과 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는 제 신체가. 근데 내가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몸 좋은 사람이 되게 좋을 것 같아. 딱 안았을 때 그 든든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마필리아. 여성의 가슴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남자는 원래 가슴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남자는 여성만큼이나 발달된 가슴을 갖지 못했으니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상이나 판타지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없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마마필리아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면 안 돼.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뭐 이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슴 머리에 가슴밖에 없는 거죠.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다음 메카노필리아입니다. 기계 기호증. 자전거, 모터사이클, 헬리콥터, 비행기 등의 기계에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이건 대상이 이제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기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메카닉이 주는 그 느낌이 있거든. 정돈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원리가 한눈에 보이고 꼭 필요한 것들만 거기에 존재하고 여기서 오는 어떤 정갈함, 이런 데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 보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환장하죠, 이런 거에. 테크나 아니면 자동차 이런 거에 환장하는 게 그런 거랑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많이 가면 성욕으로 발달하는 거겠죠. 저는 공감은 안 됩니다만. 다음 메노필리아.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이나 여성의 생리혈에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른 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생리혈에만 성욕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요? 왜? 이해할 수가 없네. 생리혈에만 성욕을 보인대. 생리혈에만. 이 생리활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여성이 이제 임신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임신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 이제 생리혈이 나와서 이제 자궁 안쪽에 한번 싹 리셋되는 거잖아요. 그게 생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연관을 지어서 성욕을 느끼는 걸까? 뭔가 임신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피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쾌감을 느끼는 건가? 잘 모르겠어. 공감은 안 돼. 전 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음 미크로필리아. 나왔네요. 소인기호증. 자신보다 덩치가 작은 상대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쉣. 다음 노모필리아. 그 어떤 패티시즘이나 이상 성욕을 갖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대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거. 이거는 그냥 정상성애 아니에요? 이상성애가 아니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상적인 대상에게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개념입니다. 이상성욕이랑 패티시즘이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특정 대상이나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적인 성적 관심사를 가진 경우를 묘사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네. 이거는 그냥 이제 정상 성애를 말하는 거네요. 드디어 제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비정상적인 것들 한 무더기였는데 그 사이에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다음 몰포필리아. 파트너의 키나 특정 신체 부위의 크기 차이에서 성적 흥분을 얻는 증후군. 이게 아까 그거네. 내가 말했던 거. 크기 차이, 압도적인 어떤 신체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거기서부터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래요. 이거는 공감이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지 못한 거니까. 다음 내가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거를? 내가 말하는 거는 적당히 끌리는 정도인데 이건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겠죠, 물론. 다음 노소필리아. 질병 기호증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린 상대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아씨, 그 내가 병에 걸리는 것도 좋은 거야? 왜 좋아요? 몸이 아픈 건데. 몸이 아픈 것에서부터 오는 쾌감이 있나? 고통을 수반하니까? 넓게 보면은 마조히즘의 어떤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뮤코필리아, 점액 기호증. 콧물과 같은 점액질의 액체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너무 싫어. 저 끈적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슬라임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되게 싫어했어요. 그 내가 대학교 때였거든 그게. 슬라임 유행했을 때가. 아 진짜 그때는 진짜로 남녀 구분 없이 슬라임 되게 많이 좋아했어.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걸 왜 만지지? 끈적이는데? 이 생각했었어.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슬라임 말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그 전쯤에 슬라임 비슷한 게 한 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플러버인가? 옛날에 영화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뭐 되게 슬라임 비슷한 거야. 근데 냄새가 되게 이상하고 생긴 것도 막 녹색이고 막 그랬어요. 그게 한 번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어렸을 때 나 그거 되게 싫어했어. 그때도 똑같은 이유. 끈적이는 게 싫다는 이유였어. 다음, 마이소필리아도 있습니다. 불결 기호증이래요. 불결 기호증. 옷에 흙을 묻히거나 찢거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화장을 엉망으로 하거나 인물의 사진이나 동상을 망치는 것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것 같아. 정돈되어 있는 게 사회적 규범인데 그걸 해쳤을 때, 사회적 규범을 어겼을 때의 성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배덕감이지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그런 것들이네요. 선을 넘었을 때, 벽을 허물었을 때 오는 쾌감. 다음, 나레이토필리아. 외설적인 말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대중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막 욕해달라고 한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있잖아. 그 막 SNL 이런 데에서도 그 슬기님이신가? 김슬기님? 그분이 막 욕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을 하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이건 아주 경증의 그거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나레이토필리아는 성적 쾌락까지 느끼는 게 그거인 거겠죠. 저는 바르고 고운 말이 좋습니다. 다음, 나소필리아, 비강기호증이래요. 콧구멍을 관찰하거나 코에 피어싱을 하는 거에서 성적 쾌락을 얻거나 코의 특정한 모양새에 집착하는 패티시즘을 일컫습니다. 야, 코에다가? 왜요? 코를 보고 성적인 걸 느낀다고? 야, 이건 좀 왜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코나 이런 게 그냥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사실 코도 되게 이상하게 생긴 곳 중에 하나잖아. 되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동물 중에 이런 코를 갖고 있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으니까. 심지어 유인원도 이렇게 안 생겼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쾌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생김새, 코도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서부터 오는 쾌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네크로필리아, 시체 기호증입니다. 시체의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죠. 정말 공감이 안 됩니다. 무섭지 않아요? 난 무서운데요. 네. 주로 중세 시대에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체를 얻기 위해서 한밤중에 무덤을 파헤쳤다라고 하네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인데 내가 어떤 해를 가해도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잖아. 거기서부터 오는 뭔가 괴이한 느낌. 인간이라면 응당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 거기서 오는 그 아까도 말했던 선을 넘는 그 느낌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사망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더더욱이 뭐 만지거나 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쾌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오클로필리아, 군중 기호증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사람이 많은 데에 갔을 때 성욕을 느껴요? 이런 분들은 명동, 홍대, 성수 되게 좋아하시겠네. 왜요?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압도감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압도감. 그 사실은 이 군중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냥 규칙적으로 있고 적당히 많다면 위험하지 않지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갑자기 몰려든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부터 오는 뭔가의 그 느낌? 압도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사람 많은데 되게 싫어해가지고. 다음 오큐로필리아, 안구기호증이래요. 특정한 모양의 눈에 집착하거나 눈을 핥는 등의 행위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이래. 눈도 좋아해 이제? 근데 내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눈매라든지 눈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냥 안구를 좋아하는 거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왜지? 눈이 사실 인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상했을 때 돌아올 수 없는 기관 중에 하나지 눈이.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배덕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몰라요. 다음 오돈트필리아, 치아 기호증입니다. 파트너의 이를 핥거나 상대의 피부에 입자국을 내거나 이를 뽑는 행위 등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이를 뽑는 데에서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다 이해가 안 되네요. 입자국 내는 것도 별로. 아 참. 다음. 진짜 가슴이 답답해진다. 가슴이 답답해져.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다음 올팩토필리아, 냄새 기호증입니다. 신체, 특히 성기에서 나는 냄새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저는 싫어합니다. 예. 근데 이게 모르긴 몰라도 그거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막 성기 냄새 나는 향수? 막 이런 게 있던 것 같아. 약간 페로몬 향수의 일종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당연히 성기에서 나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은 센슈얼한 뭔가를 느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냄새에서 연관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카티필리아, 강간, 절도와 같은 범죄를 행할 때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죽여야죠. 죽여야 됩니다. 다음 피오딕토필리아, 노출 기호증입니다. 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감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행위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노출증 같은 거겠죠? 이것도 그냥 그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성기는 항상 노출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거를 해선 안 될 장소에서 내가 남에게 보여준다. 여기서 오는 어떤 배반감,
도덕적 배반감,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 안 할 것 중에 하나고요. 난 너무 싫어. 나는 수영장 가서 우통 까는 것도 싫어요. 네, 말도 안 돼요. 전 목욕탕도 잘 안 가가지고. 다음, 팔로필리아, 거대한 남근에 집착하는 패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당연히 아마도 그것도 있을 거야. 거대한 가슴에 집착하는 패티시즘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저는 팔로필리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아니에요. 다음, 피지필리아, 도주 기호증입니다. 도망치거나 도망자가 되는 상황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알 것 같아. 잡히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잡혔을 때 나한테 오는 어떤 위해,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더 짜릿한 거죠. 야, 이런 분들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는데요. 그죠? 다음, 픽토필리아, 음란 영상, 음란 이미지, 음란 글 등에 지나치게 중독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음란한 영상, 이미지, 글을 좋아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음란물이 있고 실제로 뭔가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 그래도 음란물을 고르는 사람이 아마 픽토필리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음란물을 더 좋아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포보필리아, 공포기호증,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야, 그러니까 이거 그거인 거지. 생명의 위협이 오고 있다. 여기서 오는 불가역적인 힘에 대한 어떤 무력감, 여기서부터 쾌감을 느끼는 거겠죠. 다음, 포도필리아, 발기호증입니다. 상대의 발에 집착하고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신체 부위에 집착하는 패티시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한번 그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 이게 왜인가? 왜 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풋 패티시 이런 거겠지 아마. 그러니까 왜 있냐 그게. 사람은 항상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맨발의 경우가 웬만하면 없단 말이에요. 신발을 벗더라도 양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팔이나 다리 쪽보다 더 보기가 힘들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기가 아주 어려운 신체 부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거랑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체의 다른 기관이 어디야? 성기. 이거잖아. 그러니까 발도 성기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풋패티시인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 이거랑 유사하게 겨드랑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어. 겨드랑이를 오픈할 일이 웬만하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동일시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발을 특별하게 더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어딜 그나마 보면 좋으냐 하면은 각선미. 아 이거는 솔직해지자고요. 저 나이가 31살이에요. 네. 특히나 더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아 뭔가 다리가 예쁘다 이러면 되게 되게 두근두근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발을 보고 좋아하진 않아요. 네. 다음, 파이고필리아, 둔부기호증입니다. 상대의 엉덩이를 보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항문 성행위를 하고 싶은 등의 충동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글쎄 저는 엉덩이를 특히 더 좋아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성기랑 가장 가까운 신체 부위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겠죠. 다음, 파이로필리아, 방화기호증입니다. 방화를 저지르거나
불에 붙은 대상과 성행위를 하는 것에서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Holy shit.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붙여요? 상대방한테? 방화 자체의 쾌감을 느끼는 건 내가 그래도 알겠거든? 근데 뒤에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방화도 마찬가지의 성격인 것 같아요. 한번 저질렀을 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원래 상태로. 여기서 오는 그 휘발성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있죠. 여기서부터 쾌감을 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대요. 다음 사이드로모필리아, 열차 기호증입니다. 열차를 타는 행위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게 왜 있는 걸까? 신기하네. 근데 글쎄, 기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거든요. 기차를 좋아하는 이유. 그러니까 철도 덕후 분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특히 좀 많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차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거대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정속성,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니트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되게 깔끔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 여기서 쾌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철도를 좋아하는 거 공감된다. 메카니컬한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쾌감도 있고. 근데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건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존중해 드립니다. 다음 솜노필리아, 수면 기호증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상대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잠도 못 자겠네. 나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네. 왜일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거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대상이 있어. 이 대상한테 내가 성적인 뭔가를 했어. 근데 상대방이 깨는 순간 내가 잡혀가잖아요. 그거에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깼을 때 나한테 벌어지는 리스크에 대한 그 리스크만큼의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스펙트로필리아, 영체 기호증입니다. 유령과 같이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아니 잠깐만 이게 되려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영혼이 있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체가 잘은 모르겠어. 아마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실제로 영혼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특유의 그 컬트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들에서 오는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인간보다 훨씬 강력하고 슈퍼내추럴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주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위압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잘은 모르겠어요. 이어서 스티그마토필리아, 흉터나 문신을 갖고 있는 상대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이것도 아까 방화 그 이야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문신이라는 것은 한 번 새기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요즘엔 시술이 많아서 지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문신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몸에 되게 많이 있다. 신체는 소중한 거고 한 번 새기면 지울 수 없는 그런 거를 한다는 게 되게 큰 결심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걸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대범함, 이런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심포로필리아, 산불이나 교통사고 같은 자연재해나 대참사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이거가 옛날에 봤던 것 같아. 막 자연재해 막 이런 데에 간대요. 이런 사람들은 보러 간대요. 그러다가 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일어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 그리고 인간도 결국 대자연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죠. 여기서 오는 압도감, 대자연이 주는 그런 위압감에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타페필리아, 매장 기호증입니다. 생매장을 당하는 데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이래요. 왜일까요? 왜일까? 산채로 묻히는 게 좋아? 이것도 아마 그거겠지. 죽을 수도 있다는 데서 오는 쾌감. 목숨은 소중한 건데 이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데서 오는 공포감. 그 공포감에서 오는 알듯 모를 듯한 그 쾌감. 여기에서 오는 그런 이질적 배반감, 도덕적 배반감, 여기서 오는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테라토필리아, 비정상적이고 소름 끼치는 괴물 같은 생김새의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형적인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지. 정돈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옳다,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미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반발하는 데에서 오는 쾌감인 거겠지. 잘은 몰라도. 다음 티모필리아, 재산 기호증입니다. 부나 금, 재정적인 것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저 티모필리아인 것 같아요. 저 돈이 좋아요. 막대한 돈이 좋습니다. 농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돈이라는 게 이제 벌기 힘들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문데 이게 아마 통장의 숫자를 보여주는 거에서는 이런 게 보일 것 같지 않고요. 지폐를 쌓아놓고 있는다든지 희귀한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다든지 그런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거니까 보기에. 실제로 영접하기 어려운 것을 내 눈앞에서 딱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립니까 다. 그죠? 여기서 오는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트랜스베스토필리아래요. 복장 도착자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복장 도착자라고 하면은 아마 남장 여장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규범에서 어긋난 거잖아. 남자가 뭐 당연히 옛날 말이지만 여자의 옷을 입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배반감. 나는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남자인 내가 스타킹에 치마를 입고 고양이 귀를 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오는 쾌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트리코필리아래요. 모발 기호증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나는 무서운데 머리카락. 저는 가발 되게 싫어해요. 가발 무서워해요. 가짜잖아. 근데 가발도 싫어하지만 사람의 머리카락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원래 미대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같은 그 수업하는 거기서 저보다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여자애였어요. 걔가 머리카락이 되게 길었어. 거의 엉덩이까지 왔어요. 머리카락이.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서 머리가 제일 긴 애였어. 걔가. 근데 걔가 이제 장난 삼아서 머리를 자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애비 막 이랬어 나한테. 그 너무 싫은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세포잖아요. 결국은 죽은 세포라고 봐도 되지 않나? 살아있는 세포면은 이제 얘를 잘랐을 때 아파야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 저것은 죽어있는 신체의 일부다? 이런 거에서 오는 약간의 불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공감은 안 되네요. 다음 유로필리아, 소변 기호증입니다. 소변이나 소변을 보는 행위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뭐랄까, 소변을 보는 행위라는 게 굉장한 해방감과
어떤 해탈감 이런 게 느껴지는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쾌감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아까 관장 그 기호증이랑도 연관돼 있는 건데 결국은 뭔가 신체의 전립선 이런 데에서 탁 치고 나가는 자극하는 활동 중에 하나니까 소변 보는 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공감은 안 됩니다. 다음 스카토필리아 암소 기호증입니다. 사람의 성행위, 배설 행위 등을 지켜보는 데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증후군입니다. 나 이거 너무 공감이 안 돼요. 그 뉴스에 화장실 몰카 나오잖아요. 되게 빈번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정말 공감이 안 돼. 정말 공감이 안 돼. 그게 왜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비속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남이 똥 싸는 거 보고 싶어요? 나 공감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자 봐봐. 옛날에 예능이나 이런 데에서 투명 인간이 되면은 뭘 하고 싶은가 했을 때 뭐 여탕 가기, 남탕 가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관음에 그게 있어. 훔쳐보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성격상 사람은. 우리가 드라마를 왜 좋아합니까? 영화를 왜 좋아해요? 남의 인생을 들여다봄으로써 엿보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아주 앞세워서 영화를 만드신 분이 히치콕,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 그분이 이제 관음증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드는 분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창이라든지 사이코라든지 다 그런 내용이잖아. 현기증 다. 어쨌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훔쳐보는 거에 대한 남의 인생을 관망하는 데에서 쾌감을 얻는다. 그건 내가 공감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왜 찍어? 그 뭐 더럽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근데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와. 그게 많은가 봐. 이런 거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감은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오늘 좀 가슴이 막막해지네요 하면서. 다음 시토필리아도 있습니다. 음식을 뒤집어 쓰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지켜보는 데에서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이것도 알 것 같아 왠지. 음식은 먹는 겁니다. 그죠? 음식을 바르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났을 때의 쾌감을 느끼는 거지. 파스타를 몸에다 문대 여기서 오는 불쾌감, 동시에 느껴지는 배덕감,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울스 사갈마토필리아래요. 곰인형, 특히 테디베어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테디베어한테 성욕을 느껴요? Holy shit. 왜일까? 이건 진짜 납득이 안 된다 이거. 다른 것들은 내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래서 그런가 봐요 라고 했는데 테디베어한테 성욕을 느끼는 건 공감이 전혀 안 되네요. 다음 보레어필리아. 다른 사람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후군이래요. 근데 이건 아마 인육을 말하는 거겠죠? 미친 사람이네요. 네. 그러면 내 살을 잘라가지고 요리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와.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많은 살인범들 중 인육까지 먹었던 살인범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 그런 게 있잖아. 상대방을 먹음으로써 그 사람의 영양분을 내가 섭취해서 소화해서 내 몸에 평생토록 간직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영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일 것 같아요. 정말 신체적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쾌감일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 제노필리아. 외국인 기호증입니다. 자신과 다른 인종이나 다른 국적의 사람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근데 외국인을 좋아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외국인이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거랑 외국인이 좋아하는 다른 거니까.
공감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신 발언하면은 한국인만 좋아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분들, 일본 분들 다 아시아 계통이고 사실 생긴 것도 다 비슷한데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국인이 좋아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거랑. 서양 분들은 더더욱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했었을 때 다 외국인 천지잖아요. 거긴 다 당연히 미군 분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미군 분들 중에서 여군 분들도 있잖아요. 되게 정말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정말로 고운 분들 되게 많았는데 이성적인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볼 때마다 항상. 근데 주변 직원분들은 수아 씨 번호 한번 따봐요 이랬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별로 관심이 아예 안 갔어. 그냥 이성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 한국인만 좋은가 봐 나는. 그렇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주필리아. 동물 나눔증입니다. 동물에게 성욕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어지럽다. 왜일까요? 저는 진짜 정말 공감할 수가 없는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막 동물, 포켓몬 이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감은 안 되지만 그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냥 뭔가 이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애들을 봤을 때 얼굴이 되게 굉장히 미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의 만화 캐릭터의 얼굴은 사실상 고양이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고양이의 얼굴 옆선이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보이는 사람의 옆선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상 사람의 모양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고양이의 얼굴과 더 유사한 거지 사람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매력에서 잘못된 감정을 느끼면 동물에게 이상성애를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보다 눈이 훨씬 크고 훨씬 뾰족하고 이런 데서 오는 뭔가 미형적인 완성감이 다른 동물들에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아니고요. 여기서 제 거는 아까 그 제노필리아인가 뭐지? 돈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는 거 그거랑 노모필리아 정상성애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거는 아까 발 좋아한다는 거. 근데 저는 발은 별로 안 좋아하고 각선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런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장장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상성욕을 알아보다 보니까 정신이 어지러워지네요. 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제가 뭐 좀 과한 워딩을 쓰면서까지도 좀 지탄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법적 행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의 뭐 취향이니까 뭐 존중해 드려야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괴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기괴한 것들을 많이 다루니까 이것도 한번 다뤄봤어요.